네, 2022년 11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이번에는 언론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 열흘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한전 KTN이라고, 한전 자회사죠.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방송 전문 뉴스 채널인 YTN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각하자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23일 한전 KDN이 이사회를 열어 YTN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회가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KDN은 YTN 지분 21.43%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YTN은요, 한전 KDN이 21.43%, 한국마사회가 9.52% 등 해서 공기업 지분이 30.95%가 있습니다. 이 공기업 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곳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지금 독특하게 이 YTN은요, 주인이 없는 언론사. 지금 이제 계속 모르겠습니다.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에서 주로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전제 하에서라도 여론을 들어보면 KBS, MBC, YTN의 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좌파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근데 이러한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다 주인 없는 회사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는요, 뭐 상장을 하지도 않았지만 거의 상당 부분의 주식을 오나들이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나십도 있고요. 중앙일보까지. 문화일보도 그렇고.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기업들이 뭐 보수적이라고는 하는데, 글쎄 뭐 사회를 끌고 가는 거는 나이 먹다 보면 좌파조차도 나중에 수구 꼴통이 되잖아요. 보수로 가잖아요. 보수가 이제 사회를 지켜가는 세력인데, 오나가 있는 기업들은 다 그렇게 갑니다. 어느 조직에 오나가 있으면 가는데 주인이 없으면 그냥 막 나눠 먹는 식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하여간 노조라고 하는 조직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큰 차이점이, 옛날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기록이 남아있을 때 것만 봐도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그들을 매장을 합니다. 매장할 수 없는 특수한 조건이면 다른 형태로 수장을 하거나 뭐 조장, 새한테 이렇게 시신을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례의식이 있었어요. 다른 짐승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도 자기 동료가 또 새끼가 부모가 죽으면 애달바 하는 것 같긴 한데 장례의식이라는 거 없고, 장례의식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게 매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 더 뇌가 용량이 커서 그런지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종교도 만들어지죠. 지금 특이하게 불교나 뭐 기독교도 나중에 저 뿌리로 올라가 보면 청동기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걸로 보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마고할미 전선이니 뭐니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이전에도 뭔가 종교관 같은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세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이 더 발전하게 됐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 이제 내세가 이제 그 다음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는 거죠. 뭐 로마의 격언 중에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보게 되면 미래를 풀어가기 위해서 현재에 충실하라는 거지, 미래에 너무 매몰돼갖고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다가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라는 뜻으로 까르페 디엠이지, 미래를 뭐 자유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미래를 생각하는 게 인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사람들은 다 미래를 본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가사에 보게 되면
미래 문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동물들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적응한 종만 살아남는 거라면 인간은 계속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상해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또 잘 맞춘 조직이 살아남고 하는 건데 이 조직을 이끄는 하다못해 한 집안의 가장이 돼도 왜 요즘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회피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집을 살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가정을 끌고 나가는 게 하려면은 아이를 낳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 미래를 책임지는 건데 몇몇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서 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성인이 돼서 남자 같은 경우에 가정을 이끌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미래를 고민해야 돼요. 그 전까지 뭐 술 마시고 놀아도 되고 뭐 시험 닥쳤을 때만 공부하고 뭐 그러지만 딱 하게 되면 내가 조직에 살아남아야 되고 이 조직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니까 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살아나려면 진급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또 배치되는 게 노조라는 거잖아요. 저기는 사용자고 나는 사용당하는 사람이니까 내 권리만 요구하고 그 조직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를 수도 있는 거죠. 선택의 문제인데 전 상대적으로 노조라고 하는 조직은 그 기업의 미래는 덜 고려한다. 그리고 좌파일수록 그걸 따지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 연설문 보게 되면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장인순 원자력 연구소장도 그 전에 원년 소장할 때 미래를 위한 원자력, 우리 후손을 위한 원자력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후손을 생각하게 되면은 현재 이걸 참아 넘기지만 내 밥그릇 내놔라 이렇게 가게 되면 물론 이제 너무 어려운 거에는 그게 옳은 주장이지만 늘 그렇게 가게 되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하면서 망하지 않습니다. 언론사도 오너가 있으면은 미래를 고민합니다. 오너 스스로가 고민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엘리트 그룹도 고민합니다. 근데 이 오너가 없는 언론사를 하다 보면 그게 약해요. 저는 KBS를 그 전에 한참 방송 출연할 때 가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크지? 제가 이렇게 개인 방송 이렇게 하면서 저도 방송 출연을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방송사는 저렇게 많은 사람을 운영하지? 또 화장해주는 뭐 코디네이터도 있고 작가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작가를 쓰지? 왜냐하면 작가들이 하는 걸 보면은요, 저희 같은 기자들이 쓴 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짜깁기 해서 플로어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또 그걸 토대로 누구를 출연을 교섭하고 PD들은 보게 되면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기자들은 굉장히 고민해서 찾는데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큽니다. 그런데 오너가 없는 방송사 하면 더 하죠. KBS 가보면 정말 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MBC도 가보면 SBS랑 비교하면 MBC가 훨씬 크거든요. 또 MBC에 비하면 KBS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실 채널A나 TV조선 가보면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그래도 MBC나 KBS만큼 할 수 있거든요. 난 이렇게 근데 그 큰 조직들이 보면 오너가 없어요. YTN도 오너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부가 하다 보니까 이게 반공무원 아닙니까? 옛날에 최신부를 통신공사로 바꿨고 뭐 이제 KT 하니까 아직도 뭐 공사적 성격은 강하지만 기업화 하니까 오히려 봉급 올라가고 효율성 올라가잖아요. 처음에 국가가 키우기 위해서 공기업적 정부가 하다가 공기업을 하다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크고 난 다음에는 이 공공기관에 도움받고 있으면 참 편하거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마음대로 하고 YTN이 그런 요소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를 시도하는데 언노련,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는 한전 KDN 본사에 가서 윤정건이 YTN 매각을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는 언론 장악이다.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조선일보에서 시작해서 동아일보로 끝을 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진짜 언론은 동아조선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MBC 기자가 대통령실에서 막 호령하는 걸 보면서 야 저런 기자가 아직도 있어. 팩트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걸 기정사실화 해놓고 밀어붙여. 원성 크면 다야. 좀
문제가 있구나. 네. YTN에서는 기자들이 어떤 반발을 할지, 어떤 받아들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이 틀은 옳다라고 보고, 그래서 한번 과거의 사례를 봤어요. 대표적인 친정부 기관지로 꼽혔던 게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은 지금 호반건설이라고 하는 호남 베이스의 건설회사한테 매각이 돼서 그동안 오랫동안 서울시청 뒤에 프레스센터에 본사가 있었는데 서울 양재동에 호반파크라고 하는 그쪽 건물로 옮겨갔죠. 대개 언론사들은 사대문 안에 있는데 벗어났습니다. 근데 서울신문 이 민영화 문제는요, 서울신문 민영화가 지금 YTN 민영화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였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었죠. 좌파 정권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잘 안 됩니다. 그때 김대중 정권에서는 이거 이름도 바꿨었죠. 대한메일로 바꿨었죠. 대일항쟁기 때 뭐 대한메일이 독립운동 비슷한 걸 했다 그래서 대한메일로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 정권 바뀌고 이제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이 서울신문이 그러고 하다가 언제 매각이 확정됐는가 하면 작년일 겁니다. 이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각 언론사들이 옛날에 이제 퇴직금 누진제를 해서 15년 근무하면 20년치 퇴직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서울신문 측에서는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수익도 잘 안 나고 하니까. 그래서 누진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제 뭐 직원들한테 주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식을 가지니까 우리 사주조합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뭐 회사 문제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거꾸로 이제 주식을 사주고 해서 직원들이 꽤 많은 주식을 가져서 우리 사주조합이 한 29%를 가졌었고 기재부가 30.49%. 근데 그 이전에 호반건설이 포스코 주식을 해서 19.40 갖고 있던 거를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호반건설이 우리 사주 주식을 인수함으로 해서 등등을 인수함으로 해서 과반수가 돼갖고 이제 완전히 오너가 됐죠. 이렇게 할 때 호반건설이 인수할 때 서울신문에서는 강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주 조합의 주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나 또 그 노조원이 거의 겹치잖아요. 그래서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한 5.7대 4.3 비율로 직원들이 동의하면서 우리 사주 조합에 있는 거를 호반건설이 인수하면서 넘어갔죠. 그때 호반건설은 직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상당히 많이 배려해서 사줬죠. 그래서 고참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씩 정도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렇게 받았고, 주식이 없는 사람, 늦게 입사한 사람들은 주식이 없겠죠. 그런 친구들도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받는 식으로 해서 호반에 넘어갔습니다. 크게 시끄럽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서울신문은 뭐 그럭저럭 돌아갑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매체는 한겨레로 5명의 직원이 갔다 그러는데요. 뭐 신문사끼리도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뭐 별 문제 없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일보, 우리 장도영 선생이 의욕적으로 만들었던 한국일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신문 중에 하나예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이제 양대 매체로 나오고 있을 때 한국일보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그때 그분 생각은 고졸만 되면은 기자가 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꼭 대졸자를 용어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대부분 대졸자들이 들어오지만 그렇게 해서 혁신적으로 신문을 만들어서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그분들도 떠나고 하다가 2014년도에 동화기업이라고 하는 데로 넘어갑니다. 이 동화기업은 어떤 회사인가 하면요, 그 아파트에 가면 바닥재에 있죠. 동화마루. 여기서는 조금 그러면 기억나실 겁니다. 동화마루. 승인도시라고 인도네시아에서 나무를 잘라서 합판을 만들고 하는 코란도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코리아 인도네시아 뜻이겠죠. 상당히 이렇게
배포 크게 해외 나가서 큰 사업을 한 사람이죠. 코란도 그룹이 있고 그전엔 또 코리아 라오스에서 사업했던 코라오 기업이 있는데 코라오가 코린도를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고 볼 수 있죠. 그분의 동생이 이 승명도 씨 겁니다. 고대 무역학과 고대 상대 74학번이고 기업은 상당히 견실하게 운영해 왔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고려대학교 총동창회장입니다. 74학번이고 그 회사가 2014년 한국일보가 이렇게 사주가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계속 뭐 힘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매각한다 몇 차례 하다가 할 때 부영도 뭐 여러 군데가 기본적으로 한국일보는요 뭐 정부가 지분도 없었고 공기업이 지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동아기업에 인수되고 난 다음에는 현재까지 뭐 그런 대로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고 제가 물어보니까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승 회장은 본인 스스로가 이 언론의 뜻이 있어서 동아기업이라는 걸 하고 지금 배터리 사업도 하고 한 매출은 한 2조 원 정도 되는 기업 같아요. 중견기업이죠. 대기업은 아니고 대기업 준대기업도 아니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서울신문도 굉장히 시달리다가 서울신문이 굉장히 한국일보가 굉장히 어려울 때 나온 게 기자사관학교였어요. 한국일 출신들이 하도 흔들리니까 타회사에 많이 옮겨가서 기자를 많이 배출했다. 기자사관학교 소리 들었는데 한국일보는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신문하고 한국일보 케이스를 보게 되면 YTN도 지분이 넘어간다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좌파 정권에서 넘어가는 문재인 정권 때 넘어가는 서울신문은 문제가 없고 윤석열 정부에서 매락하고 하는 YTN은 문제가 있느냐. 뭐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분명히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 좌파를 막론하고 우파를 막론하고 다 문제 있다 그랬거든요. 정부 지분 없애겠다는데 그럼 지금 YTN은 뭐야? 그야말로 정부 지분이 있으면 정부 통제를 받든지 그건 안 받겠다 그러고 마음대로 떠들다가 그래서 YTN 매각은 일리가 있다. 그리고 언론사는 싫든 좋든 오너가 있어야 된다. 물론 오너가 지금 뭐 승명도 한국일보 회장은 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고려대학교 총동창회장 되려면 교회장 되려면 쉽지 않은데 그런 것까지 하는 거 보게 되면 뭐 이 승 회장은 나름대로 한국일보 신문보다는 방송이 크죠. 뜻이 있어서 YTN 인수에 나설 수도 있는데 두고 봐야 되죠. 현재는 YTN을 뭐 한국경제가 인수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글쎄 그것도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들이 주인 없는 언론에서 언론 자유라는 걸 이용해서 언론 자유라고 하는 거는 국가나 정부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허용해 주는 거지 아무 얘기를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미래 걱정하다 보면 근심 걱정에 빠지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빠지지 말라고 현재에 충실하라.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또 우선 살기 바쁜 사람들은 현재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팔로워가 되는 거고 미래를 보고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좌파들이 많은 데서는 항상 나눠먹기 하고 뭐 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좌파 정권이 서울시장 되게 되면 골목 상권 지키고 뭐 나눠 죽이고 도심 재개발을 안 하잖아요. 슬럼화 시켜버리잖아요. 처음엔 그게 좋지 나눠 먹으니까. 근데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의 다 나눠 먹고 나면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YTN 뭐 같은 언론사도 참 얘기하기 출신으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주인 찾아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MBC도 민영화로 가는 게 큰 틀에서 맞습니다. 이제 그 오너가 동아조선 오너처럼 그래도 반듯한 사람들이 하면 좋은 거, 중앙일보처럼 뭐 그런 대로 하면 좋은데 만약에 뭐 기업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했다 그런 문제가 그건 아니죠.
가장 좋은 거는 동아조선처럼 딱 언론만 하는, 사실은 다른 기업이 없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기업 방어하기 위해서 언론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서울신문서 사실 그게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한국일보에서는 아직 문제는 없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언로련하고 YTN 사람들은 좀 반발하는 모양이네요. 좌파들이 매각할 때는 안 그랬을 겁니다. YTN 매각 옳다. MBC도 민영화 해라. 저희 의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